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지금, 뇌에 지금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정말 간단하게 독서해보고, 너무 오늘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체계를 한 번에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그쵸, 아이리님? 천천히 해가면서 만들면 되니까, 마음 너무 급하게 가시지 않고, 오늘은 최대한 컨디션 관리 잘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프로 훔치는 힘.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기술화하라. 스포츠 두뇌를 단련하라. 네, 지금 괜찮아요. 지금 되게 괜찮아요, 아이린님. 괜찮으실 거예요.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네,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 가지 힘.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기술화하라. 어느 시대든 부모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랍니다. 사회 구조의 변동 폭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시대에는 부모 자신이 터득해온 노하우나 가치관 그대로를 아이들에게 전수한다. 부모 세대로부터 계승받을 미덕이 없는 사회는 당연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회, 어떤 환경에서도 거뜬히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힘이란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반복적 체험을 통해 기술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나 일은 존재합니다. 경험이 전혀 없는 낯선 영역의 일이라도 숙달에 이르는 비결을 찾아내는 힘이 있다면 용기를 갖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장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언뜻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주변을 돌려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을 터득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 하더라도 그런 인물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네, 훔치는 힘이란 사람들 모두가 펠리처럼 능동적인 생명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필리와 같이 지내던 고향 친구만도 상당 기간 필리에게 얹혀 살았다. 필리야말로 모방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곧 숙달의 비결임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다. 모방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숙달로 이어지는 대원칙입니다.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숙달로 이어지는 대원칙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녹여 습관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해보고? 이거는 건강이랑 똑같은데? 글도 그렇구나. 그런데도 대부분의 교육 현장에서는 이 훔치는 힘을 인류가 되기 위한 대원칙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원칙은커녕 방법론으로서 훔치는 힘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의 본래 의미는 배우는 힘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어도 배움이 없으면 교육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르침이 없어도 배움이 있다면 그야말로 훌륭한 교육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문법과 이해에 맞는 말로 찬찬히 배울 수 없을 때 혹은 말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체득하고 싶을 때야말로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오케이. 훔치는 힘이란 기초적인 힘을 제대로 체화하면 어떤 사회,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무리 없이 살아낼 수 있다. 오케이. 물론 다른 사람의 기술을 훔쳐보면 모방해야 하는 도지식 교육이 모든 분야에서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네. 자, 인류의 이거는 이 책의 거의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루키님의
내용을 읽고 싶은가 봐요. 지금 그쵸? 이제 이 책은 더 이상 그 뒷부분이 정말 좋았던 건 하루키님의 내용이었는데 오케이 어디 갔죠? 어디 갔죠? Well thinking 그러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루키 여기 있네요? 하루키는 이렇게 쓴다. 자, 하루키님의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음성 파일을 끄고 해야 되는데 너무 힘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쵸? 오케이, 하루키. 얘도 왜 이렇게 느린가요, 오늘? 느릴 이유가 없는데 너무 빨리 해서 그런가? 나무카미 하루키 명언 30가지. 오케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생각보다 하루키님의 책이 많이 없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명언 30가지. 예헤. 저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어머, 이거 되게 오래된 PDF면 도대체. PDF면은, 와, PDF를, 저는 PDF는 못 읽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루키는 이렇게 쓴다. 라고 쓰는데, 의외로 하루키님의 책이 없네요, 여기에. 음악으로 읽다. 작가란 무엇인가? 하루키님께서 뭔가 쓴 글은 없어요? 오케이. 하루키님의 책인가? 파란색 곰돌이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멈춰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하루키님의 책을 한번 어떻게 쓰는지 그 규칙을 한번 볼까요? 목차를 보고 수수께끼 같은 긴 제목을 붙인다? 에고, 왜 이렇게 써요? 구체적인 언어를 쓴다. 말을 가지고 논다. 제목에 강력한 키워드를 넣는다. 참신한 주어를 사용한다. 잘 이어지지 않는 말을 이어본다. 동물 또는 동물원이 동작한다. 100% 뭐뭐라고 말해본다. 철학적인 말을 사용해본다. 미스터리한 숫자. 음식이 비유해본다. 기묘한 음식이 등장. 세계 주목. 문체의 힘. 망상력, 구체력, 단념력. 대화력. 색채가 없는 스타일링력. 글쎄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과연 이 책이 읽을만한지 읽어보면 알죠. 일상의 작은 일과 시간에 의식을 집중하는 생활을 묘사해본다. 오케이. 장소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한다. 오케이. 이건 읽을 그게 없어요.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하루키님이 어떤 식으로 내가 이렇게 책을 썼는지, 그분의 그 루틴에 관한 거 있죠. 그걸 좀 배우고 싶긴 한데, 네.
근데 그런 책은 없네요. 제가 지금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절제거든요, 절제. 그래서 라이언 홀리데이 님의 오늘 책을 읽어서 약간 절제를 지금 많이 흥분해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걔 어디 갔죠? 근데 또 읽으려니까 없네. 여기 있네요. 절제 수업. 오케이. 참을성을 도둑맞은 시대에 적게 갈수록 더 강력하다. 거슬을 믿다. 새벽은 오직 당신만의 시간이다. 쾌락이 악몽이 됐대. 강철 단련하듯 반복이 주는 복리 효과. 천천히 서두르기. 몰입한 사람은 성과를 계산하지 않는다. 모든 상태, 몰입의 축복, 돈의 주인이 되는 법, 가장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라. 강한 자는 적게 말한다. 열정의 비상 브레이크 걸기. 좋아요. 자, 자연스러운 감정을 느끼거나 그 감정을 표현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열정을 느끼십시오. 이를 해결할 열쇠는 타오르는 속도를 낮추고 차분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힘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독자가 갈망의 신호를 감시하고 경계하듯이 우리는 열정이 이성을 앗아가기 전에 개입하여 자기 절제를 발휘할 시점을 잘 찾아야 합니다. 불안이든 공격성이든 사람이나 사물을 탐하는 욕망이든 들뜬 기쁨이든 엄청난 의심이든 이런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싶은 그 충동이 점점 강해지다가 결국 우리를 벽에 매어 꽂기 전에 우리가 나서서 비상 브레이크를 당겨야 합니다. 오케이. 중독과 몰입의 차이. 우리는 고통의 근원적 원인을 파악하고 증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에는 자기 절제뿐 아니라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두려운 것을 직면해야 하며 즉각적인 변화가 아닌 아주 작은 진전을 쌓아가며 천천히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자기 몸에 기울이지 않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여왕은 지름길이 아닌 계속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의지했습니다. 며칠을 쉬지 않고 오랫동안 서서 보낸 뒤 아파하는 어느 외교관의 젊은 아내에게 여왕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두 발 딱 힘듯이 놓아야 해요. 항상 두 발이 평행되도록 체중이 고루 분산되게 해야 해요. 그거면 다 돼요. 자연스러운 감정을 느끼거나 그 감정을 표현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열정을 느끼십시오. 이를 해결할 열쇠는 타오르는 속도를 낮추고 차분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힘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중독자가 갈망의 신호를 감시하고 경계해야 하듯이 우리는 열정이 이성을 앗아가기 전에 개입하여 자기 절제를 발휘할 시점을 잘 찾아야 합니다. 불안이든 공격성이든 사람이나 사물을 탐하는 그 욕망이든 들뜬 기쁨이든 엄청난 의심이든 이런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싶은 그 충동이 점점 강해지다가 결국 우리를 벽에 매어 꽂기 전에
우리가 나서서 비상 브레이크를 당겨야 합니다. 출구 나들목이 나타나면 항상 그리로 빠져나갑시다. 오케이. 누군가 타오르는 열정이 자신을 내맡기려 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 사람의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릴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난데?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게 행동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이고 가벼운 혹은 그리 가볍지 않은 광기의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광기? 광기?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충동은 우리를 들쑤십니다. 혼자 뒤처지리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몰아내고 의심은 우리를 고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때려놓쳤다면 어찌한단 말인가. 이런 압력에 저항하려면 진정한 정신적인 절제가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앞으로 가라는 신호 대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는 신호를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을 깨달을 때까지 오랫동안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확실한 저점 고점을 칠 때를 기다려야 하고 아무리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미쳤다고 멍청하다고 소리치더라도 우리는 아직 때가 아니란 것을 압니다. 자기 재능에 완벽히 부합하는 일을 기다려야 되고 실제로 적합한 가치가 있는 그 일을 손에 넣으려면 승진을 거절해야 할 수도 있고 계약 협상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자가 자기 앞에 던져놓은 미끼 앞에 넘어지지 말고 자신이 파놓은 함정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고 모두가 미래를 약속해 준다고 주장하는 최신 동양, 인내하는 사람의 분노를 조심하십시오. 처칠에게 인내하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그가 분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칠은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칠은 등에 벽이 닿을 정도로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처칠은 차분하고 온화한 빛으로 전략적인 탁월함을 발휘해 기다렸습니다. 불을 뿜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처칠이 불을 뿜었을 때 그 불은 표적을 산산조각내었다. 이것은 언젠가 무언가를 할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우린 이미 행동으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넘기기가 더 힘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며 버티는 과정. 삶에서 전쟁에서 사업에서 우리는 대개 한순간 단 한 번의 기회만 얻습니다. 아무도 다시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모자랐던 준비를 보충하고 더 나은 시기를 잡고 더 많은 지렛대.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음이 급하긴 한데 오늘은 독서 간단하게 해보고 이제 새로운 루틴을 잘 만들어야 되니까 루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아이린님.